다중렬 서브컬이고요. 컬럼 명일 2개 이상, 지금은 예제로 2개가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반환하는 서브컬이인 경우에, 이게 서브컬이가 2개 이상 반환이 가능하죠 라고 볼 때 2개 다 만족하는 서브컬이인 i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서브컬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는 거, any하고 우리가 all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2개 다 만족하는 것, 물론 쓸 수는 있겠다, 수치로 되면. 근데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양쪽, 여기 2개 다 페어니까. 그래서 in에 대한 예제밖에 안 보일 건데, in으로밖에 아마 지금 표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각 부서의 최소급여를 받는 직원의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앞서서 했던 거랑 비슷한 예제죠. 근데 그 전에 했을 때는 단일 최소급여니까 각 부서의 최소급여가 다중행 서브컬이긴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는 급여만 단지 포함을 시켰는데, 각 부서별 최소급여를 받는 직원을 조회를 해볼까 합니다. 부서별 한 명씩은 나오겠죠? 근데 부서별 최소 한 명은 나오겠죠, 최소급여니까. 최소급여가 근데 부서별 2명이 있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2명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럴 때. 그럼 일단은 부서별 최소급여는 무엇입니까를 뽑아보면 되겠다요, 그죠? 이때 select 부서별 최소급여. 셀러리가 최소급여니까 미니멈 식기함수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요 부서 디파트먼트 ID 부서 정보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from emp arrow y is 입니다. 조건은요, 부서별이니까 group by 부서 아이디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소급여가 나올 거고, 그죠? 부서별 최소급여 명단이 쭈르륵 뜨겠죠, 그죠? 근데 이 금액하고 부서별로 정리돼서 조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놈이 서브쿼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다시피 컬럼이 몇 개 나왔다고요?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컬럼이. 그럼 제가 셀러리가 앞에 있고 디파트먼트가 뒤에 있네요.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니까 조건 외어절에서도 컬럼이 2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순서가 일치해야 돼요. 순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바뀌면은 디파트먼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죠? 이렇게 순서가 만약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먼저 나왔으면 요놈하고 비교하고 있는 웨어저는 디파트먼트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셀러리가 나와야 되겠죠, 라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서브쿼리로 이 결과와 만족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한 줄로 쓸게요. select all from 조건절 그래서 where 누구야?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고, 다음에 셀러리가 셀러리 정보가 두 번째로 나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절에 컴마가 나와버리면 이거 별로 연산자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니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2개를 비교할게요 라고 비교 연산자 in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비교하신 거는 가능 불가능? 이게 다중행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알죠? 그죠? 하위에 2개 이상 나왔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any 다중행 결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가능하긴 하죠. 근데 보통 부등호 이런 게 부적합하잖아요, 그죠? 같은 조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ny하고 쓸 수 있는 등호 요놈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누구였죠? in 이렇게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 단위로 앞에 거랑 요것도 일치해야 되고 셀러리도 일치하는 정보 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놈들이 다 부서별 최소 급여자 명단들이죠. 90번 부서 2명 있다가죠. 2명이 17,000으로 동일합니다. 2명 다 17,000이 90번 부서. 3명 있었나? 대표이사까지 같은 부서였나?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같은 부서, 같은 부서별 60번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작게 받고요. 100번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작게 받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요놈이 뭐라고요? 다중 컬럼 조회할 때 주의사항 컬럼명 괄호 쳐주셔야 된다라는 이 정도. 그래서 다중 컬럼 서브 쿼리 6장 서브 쿼리 다중 컬럼 정보를 제공할 때 당연히 비교되는 우리 웨어즈에서 비교되는 컬럼도 2개 이상으로 동일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괄호를 묶어 주시고 그 다음 페어기 때문에 쌍으로 모두 만족하는 거죠. 순서에 맞게끔 여기 있는 거랑 요놈 만족해야 되고 샐러리도 만족하는 조건, 둘 다 만족하는 조건. 그래서 페어와이즈 다중 컬럼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서브 쿼리 여기 비슷한 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테이블 정보가 여기 방금 했던 게 요놈이죠, 그죠? 요놈이었었고 아래에 있는 예제도 좀 살펴볼게요. 부서별로 가장 높은 급여와 가장 오래 근무한 사원의 조회.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간단하게 예제 들어볼게요. 자, 부서별 가장 정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별로 표기해도 색깔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할게요. 심플하게. 자, 그때 쓰고 있는 게 이 서브쿼리의 내용이라고요. 그지? 서브쿼리 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로 뽑아서 볼게요. 복사를 여기까지 복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복사 떴네. 그죠? 여기까지 찍어보시면 이게 서브쿼리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여기도 지금 바깥쪽에 거랑 조회서 와 해빙절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부서별 정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날짜와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에 아까 제가 이런 조건절을 통해서 일단 여기서는 표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다중행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중 컬럼이 지금은 하고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다중 컬럼의 예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컬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맥스 샐러리랑 그 미니멈 하이어 데이트, 그러니까 입사일이 미니멈이라 작다는 얘기는 가장 오래된 사원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에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로 부서별 가장 오래된 근무한 직원, 그 다음에 또 뭐야? 가장 높은 급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그럼 얘를 다 만족하고 있는 거를 출력하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가장 오래됐고 그러면은 그 사원이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지? 입사일이 가장 높으니까 가장 오래됐으니까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지? 그래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죠?
둘 다 가장 오래된 사원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뭐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게 바깥쪽에 있는 인플로이를 2라고 표기해서 바깥쪽에 있는 인플로이랑 내부에 있는 인플로이랑 지금 조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조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것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서브 쿼리가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과 연관돼서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호 연관 쿼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전혀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데 메인 쿼리가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내부 쿼리의 결과들을 추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렇게 연관 쿼리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과 안쪽에 있는 테이블이 서로 저 조인 관계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건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해당하는 쿼리들은 연관 쿼리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관 쿼리에 해당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은 되겠고요. 다중열에 관련된 다중 컬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아래도 계속 해당하는 것들 예제 살펴보고 있고요. 이거 세 번째 것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도 그룹바이 이용해가지고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해빙절은 없는데 대신에 또 유니언으로 결합하고 있네요. 그죠? 결합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부서 정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룹바이로 똑같이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최저급여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최고급여잖아요. 맞죠? 최고급여를 놓고선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놈을 만족하고 있는 부서 정보들 해서 되어 있으니까 최저급여 사원 명단 여기다가 올로 표기할게요. 사원의 명단과 최저급여와 최소급여와 최소래. 와, 나 진짜. 최소급여와 최고급여의 사원의 명단들이 나올까요? 그렇죠. 90번에는 대표이사 요거 한 명이 최고급여고요. 요거 3명밖에 없긴 한데 이 두 사람이 최저급여였었습니다. 그리고 60번 부서 최고 최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각각 2명 나오고 있고 10번 부서는 한 명이기 때문에 최고 최저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원이 한 명이어서 하나밖에 안 뜨고 있는 거고요. 40번도 한 명, 70번도 한 명. 그래서 이렇게 최고 최저 사원의 급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유니온으로 결합해서도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추출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중 컬럼으로 나와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다중 컬럼이면서 누구요? 다중행도 되고 다중 컬럼도 되겠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중행 연산자이면서 그죠? 다중 컬럼이니까 그냥 요거 다중 컬럼만 우리가 빗대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서브 쿼리가 2개 컬럼일 때 마찬가지로 조인하고 여기서는 조건절에서도 당연히 컬럼명이 당연히 2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 정도 괄호를 쳐서 묶어준다. 그냥 문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 서브 쿼리. 상단 서브 쿼리는 앞서서도 계속 살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메인 쿼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브 쿼리가 메인 쿼리의 값을 참조하게 되면은 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행별로 실행되는 서브 쿼리다. 한 행이 실행될 때마다 매번 실행이 되는 서브 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요런 것들도 볼 수 있네요. 지금은 아까 요거 살펴봤던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똑같은 부분이죠. 위에 예제하고 똑같고요. 아래 거 요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관리자 보다 먼저 입사한 직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있는데 자기 부서장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 오래된 사람, 진급이 늦어졌겠죠. 뭐 그런 경우 있을 거 있고, 아니면 부서장이 외부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왔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왜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날짜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는 컬럼명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의 결과값을 데이터를 내가 여기서 참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출력할 거예요. 바깥의 기준이에요. 인플로이를 출력을 하다가 인플로이에 있는 관리자 명하고 일치하고 있는 인플로이랑 그 중에서 입사일을, 그러니까 관리자 사원 정보예요. 이게 안쪽에 있는 게 관리자, 이 사람의 매니저 사원의 날짜가 서브쿼리입니다. 서브쿼리보다 먼저 입사한 거니까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브쿼리 했더니 자기 부서 관리자보다 먼저 입사한 사원의 명단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라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면은 연관 쿼리냐 아니면 비상관이라고 해도 연관 쿼리가 아니냐 라고 판단하는데, 그쵸, 요렇게 두 개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요. 아우터에 있는 테이블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 쿼리 또는 연관 쿼리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이그지스트 사용 예제 살펴보긴 했는데, 그죠? 요거요. 아까 봤었던 예제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관 쿼리로 아까 해야지 이런 직원이 있는 목록 요거는 기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게 그냥 이런 거 부서의 평균 정보보다 높은 거 이런 거 비슷하게 최저급 변화 이런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평균 정보로 볼게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그지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 규모보다 높은 직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부서가 만족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만족하고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원의 평균보다 높은 직원의 급여들, 급여 정보, 이름, 급여를 받는 사원의 뭐 이름, 부서 이름이다, 그죠? 부서만 줘야 안 돼요, 요거는. 뭐 이거를 의미 있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연관 쿼리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과 안쪽에 있는 테이블이 여기는 E이고 여기는 D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연관 쿼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관 쿼리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닥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뭐 내용 면에서는 도대체 어디다 쓸까 그러면 보통 회사 전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관리적인 업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나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예제가 많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다중행, 단일행도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중 컬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다중 컬럼 아닌 것들은 단일행 컬럼들 당연히 이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그지스트까지 살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